네, 박은정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 내내 했던 하나의 전략이 뭐였냐면 그냥 이재명이었습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었고 국민주권 정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너무나 잘하고 계시고 지금 또 나경원 의원님이 코스피 뭐 절대 5천 못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시더니 지금 오늘 5,300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지금 다시 또 이재명 뭐 이렇게 전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재판소원이 대통령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 제도입니다. 이 법이 왜 이렇게 국민들께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소원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지금의 사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재판이 사실은 좀 사법 불신이 큰 거예요. 지난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시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 특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하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반이 넘고 70%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모든 재판을 다시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이 그거니까요. 그래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는 그런 제도입니다. 존경하는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께서 이게 위헌이다라고 계속 얘기하셨다고 하셔서 제가 지금 뉴스를 계속 검색을 해봤거든요. 위헌이라고 주장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왜 자꾸 호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부풀리시고요, 왜곡하시고 오늘 대법원 쪽에서도 그러시더라고요. 또 위헌이라고 계속 얘기하시고 문영배 소장 대행께서는 이게 한국적 제도에 맞는가, 우리나라의 제도에 맞는지 검토해봐야 된다고 하시면서 찬성하는 듯한 또 태도도 취하시기도 하셔가지고 우리 또 신동욱 의원님 출신인 TV조선에서는 문영배 대행 재판소원 찬성 이런 기사가 또 뉴스도 또 났어요. TV조선에서는. 그러니까 아닌 주장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이 재판소원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위헌이라고 문영배 헌재 소장도 대행도 얘기했다. 이런 잘못된 주장을 계속하셔서 국민들께 그건 좀 바로 잡고 싶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이 재판소원은 입법사항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셨고 그 결정에 대해서 수많은 재판에서 한 2,000건 정도 재판에서 인용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헌재 사무처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과거 수차례 합헌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한정위헌 결정 취지로 일부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취지의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한 재판은 위헌이다라는 식의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원칙적으로 구류, 건바, 172 등 결정이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결정사항이라고 명시적으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배치되는 결정이 99, 헌바, 461 등 결정인데 이 결정은 사실상 동일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결론에 있어서 조금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또 그 사건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례에 의해서 한 20번 정도 인용된 것에 반해서 종전의 판례는 한 2,000번 정도의 인용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배치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류적인 판례와 특정 재판관에 의해서 주로 사용되는 그러한 판례로 완전히 구별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 중에 헌법 체계가 다르다, 사법 체계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분명히 헌법의 장에서 또 사법의 장에서 최고법원으로서 헌법재판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법원을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방헌법재판소가 규범통제, 재판소원을 하면서 반드시 명시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최고 법원으로서 재판 소원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전문 법원으로서 재판 소원을 담당하라 한다라고 하는 설치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처럼 사법의 장을 두 개로 나눠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의 장이고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장입니다. 그렇지만 오스트리아의 경우에 있어서도 2012년 행정소송법 개혁을 하면서 행정소송 사건에 있어서 재판소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의 법제가 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2012년 이전에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013년 이후로는 행정사건에 한해서 재판소원을 같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은 68조 2항의 헌법소원을 아울러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판결에서 적용될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을 하면 헌법소원의 형태로 바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물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법제도와 독일, 오스트리아가 다르다마는 이유로 재판소원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 다소 오류가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